아주머니, 제발 국밥 한 수저만 주십시오. 맨발의 아이가 눈 덮인 장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어붙은 손으로 노수저 하나를 내밀며 애원하는 그 모습에 지나가던 사람들조차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더러운 거지 새끼를 당장 치워라! 국밥집 주인장의 호통이 차가운 겨울 하늘을 갈랐습니다. 그 순간 국밥솥을 젓던 여인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이목 뒤의 점이 어찌... 10년 전 사라진 줄 알았던 주인의 아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야당 책방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한양 사대문 안. 이조참판댁은 그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명문가였습니다. 3대에 걸쳐 정승과 판서를 배출한 집안으로 대문 앞을 지나는 이들조차 고개를 숙이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 집안의 적장손 이윤호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이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목 뒤에 붉은 점이 있어 관상쟁이들조차 대귀의 상이라 칭송했고 5살에 천자문을 떼었으며 7살엔 사서삼경을 줄줄 외웠습니다. 하나하늘이 무너지는 날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윤호의 나이 9살 되던 해 섣달 금음, 친어머니 정씨 부인께서 병환으로 돌아가신 지 제49제도 치르기 전이었습니다. 아버님 이참판께서는 나라실로 영남 지방에 내려가 계셨고 그 빈자리를 노린 것은 새로 들어온 계모 박씨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윤호가 잠든 밤 몸종들을 시켜 아이의 밤참에 독초를 탄 약을 몰래 섞어 넣었습니다. 새벽녘 윤호는 갑자기 헛것을 보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마마마, 어마마마께서 피를 흘리며 저를 부르십니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미 준비해둔 계략대로 움직였습니다. 도련님께서 광증에 걸리셨습니다. 돌아가신 부인의 홀령이 씨였나이다. 한양에서 가장 이름난 의원을 불러들였으나 그 의원마저 박씨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귀신에 홀려 제정신이 아니옵니다. 이대로 두면 집안에 큰 화를 부를 것이니 당장 귀양을 보내셔야 하옵니다. 종친들과 어른들이 모인 자리에서 윤호는 계속 헛소리를 했고 그럴수록 박씨의 계략은 탄탄해졌습니다. 결국 종가 어른들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버님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도련님을 암자에 맡기는 것이 좋겠소이다. 하나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한밤중 박씨가 보낸 사내 둘이 윤호를 마차에 싣고 한양성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녀석을 깊은 산골에 버리고 오너라. 절대 살아 돌아오지 못하게. 하나 그들은 윤호를 산속이 아닌 한강 나루터 근처 움막에 버렸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겨울 밤. 얇은 적삼 하나만 걸친 9살 아이가 얼어 죽으라고 내던져진 것입니다. 새벽녘 정신을 차린 윤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울부짖었습니다. 아버님, 어마마마. 하나 대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흘을 굶고 떠돌던 윤호는 결국 시장 끝 국밥집 앞에 쓰러졌습니다. 아주머니, 제발 국밥 한 수저만. 윤호의 손에는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쥐어주셨던 노수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마저 반쯤 부러진 채였습니다. 국밥집 주인장은 거지 아이를 보자 빗자루를 들어 쫓아냈습니다. 썩 꺼지지 못해. 귀한 양반 손님들 오시는데 냄새나는 거지가 웬 말이냐. 윤호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 누군가 급히 달려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도련님, 이것이 어찌 된 일이옵니까? 국밥솥을 젓던 여인 설매였습니다. 그녀는 윤호의 목 뒤에 있는 붉은 점을 보고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10년을 모셨던 정씨 부인의 아드님임을. 설매는 떨리는 손으로 윤호를 업고 뒷골목 자신의 움막으로 달려갔습니다. 설매는 윤호를 업고 뒷골목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한겨울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으나 그녀의 등에서는 뜨거운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도련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 설매가 왔사옵니다. 하나 윤호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얼어붙은 작은 몸은 마치 얼음덩이처럼 차가웠고 가느다란 숨소리만이 아이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설매의 움막은 시장 끝 골목 가장 안쪽에 있었습니다. 겨우 두어 평 남짓한 공간의 낡은 이불 하나와 붓두막이 전부였으나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선 설매는 서둘러 윤호를 이불 위에 눕혔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돌아가시겠구나. 설매는 떨리는 손으로 부싯돌을 쳤습니다. 불을 피우고 따뜻한 물을 데우는 동안에도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물에 적신 천으로 윤호의 얼굴과 손발을 닦아내자 아이의 맨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설매는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정녕 도련님이시옵니다. 10년 전 설매는 정씨 부인의 몸종으로 이조참판 댁에서 일했습니다. 부인께서 윤호를 낳으시던 날 설매는 산파를 도와 아기를 받았고 목 뒤에 붉은 점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대귀의 상이라 하였지요. 관상쟁이가 이 점을 보고 장차 나라의 기둥이 될 아이라 하였사옵니다. 정씨 부인은 윤호를 무척이나 아끼셨습니다. 아이가 5살 되던 해 부인께서 설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했습니다. 설매야, 내가 만약 이 세상을 먼저 뜬다면 너만은 우리 윤호를 잊지 말아다오. 그때는 그저 농담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나 4년 뒤 정씨 부인께서는 정말로 병환으로 돌아가셨고 설매는 새로 들어온 박씨 부인에게 쫓겨나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부인께서 돌아가시고 제가 댁을 나온 지 불과 석 달 만에 도련님께서 광증에 걸려 암자로 보내졌다는 소문을 들었사옵니다. 설매는 그때 이상함을 느꼈으나 천한 몸종이 양반댁 일에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밤 도련님의 무사함을 빌 뿐이었습니다. 설매는 윤호의 목 뒤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붉은 점이 여전히 그 자리에 또렷했습니다. 도련님, 이 설매가 목숨을 걸고 지켜드리겠나이다. 그녀는 국밥집에서 몰래 가져온 밥과 국을 데워 한 숟가락씩 윤호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삼키지 못하던 아이가 서서히 목구멍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드셔야 사십니다. 밤새도록 설매는 윤호의 곁을 지켰습니다. 차가운 물수건으로 이마를 식혀주고 식은 손발을 주무르며 체온을 올려주었습니다. 똥이 트기 직전 윤호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어마마마, 도련님, 정신 차리셨나이까. 설매의 목소리에 윤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주머니는 누구십니까? 소부는 설매라 하옵니다. 도련님의 친어마마이신 정씨 부인을 모셨던 몸종이옵니다. 그 말에 윤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어마마마를 아셨나이까? 그러하옵니다. 부인께서 돌아가시기 전
소부에게 도련님을 부탁하셨나이다. 설매는 윤호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걱정 마시옵소서. 이 설매가 있사옵니다. 윤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설매의 손을 붙잡은 채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설매는 그런 윤호를 내려다보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부인, 소부가 도련님을 반드시 지켜내겠나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은 살려내겠나이다.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희미하게 비쳐들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윤호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호가 정신을 차린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설매는 낮에는 국밥집에서 일하고 밤이면 움막으로 돌아와 윤호를 돌보았습니다. 아이는 아직 몸이 약했으나 조금씩 기운을 되찾아 가고 있었습니다. 설매 아주머니, 제가 왜 이곳에 있는 것이옵니까? 윤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설매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혹시 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이까? 윤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마마마께서 피를 흘리며 저를 부르셨나이다. 그리고 제가 소리를 질렀고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두들 저를 미쳤다 하였나이다. 귀신이 씌었다 하며 암자로 보낸다 하였는데 설매는 윤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련님, 그것은 모두 박씨 부인의 계략이었나이다. 계략이라니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도련님께 독초를 먹여 헛것을 보게 만든 것이옵니다. 그리하여 광증에 걸렸다는 누명을 씌우고 도련님을 댁에서 내쫓은 것이옵니다. 윤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박씨 어마마마께서 그러실 리 없나이다. 도련님, 박씨 부인께는 윤성이라는 아드님이 계시옵니다. 도련님께서 계시면 윤성 도련님이 가문을 이을 수 없사옵니다. 설매의 말에 윤호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암자로 보낸다던 것도 거짓이었나이다. 박씨 부인께서 보낸 사내들이 도련님을 한강 나루터에 버렸나이다. 얼어 죽으라고 말이옵니다. 윤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어찌 이를 모르시나이까? 참판 어른께서는 영남에 계시옵니다. 댁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고 계실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버님께 편지를 올려야 하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박씨 부인의 관계를 알려야 하옵니다. 설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련님, 그리하시면 안 되옵니다. 박씨 부인은 이미 댁 안의 모든 것을 장악하였나이다. 도련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면 반드시 자객을 보내 목숨을 노릴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찌해야 하나이까? 설매는 윤호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련님, 지금은 때가 아니옵니다. 도련님께서 힘을 기르시고 훗날 당당히 댁으로 돌아가셔야 하옵니다. 힘을 기른다 함은 학문을 익히시고 과거에 급제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할 벼슬을 얻으신 후 아버님을 찾고 가문을 되찾으시옵소서. 윤호는 설매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으나 아이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알겠나이다. 소자가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을 되찾겠나이다. 설매는 윤호의 굳은 다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설매는 움막 구석에 숨겨두었던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도련님, 이것을 드리겠나이다.
보따리를 풀자 낡은 책 몇 권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정씨 부인께서 돌아가시기 전 소부에게 몰래 맡기신 것들이옵니다. 부인께서 도련님을 위해 준비하신 서책들이옵니다. 윤호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서삼경과 역사서, 그리고 어머니께서 직접 쓰신 글씨 연습장까지 있었습니다. 어마마마께서, 부인께서는 도련님께서 훌륭한 선비가 되시길 바라셨나이다. 이 책들로 공부하시어 부인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윤호는 책을 꼭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마마마, 소자가 반드시 어마마마의 뜻을 이루겠나이다.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으나 움마가는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설매와 윤호,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조참판댁에서는 박씨 부인이 윤호가 죽었다는 거짓 보고를 받고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댁은 온전히 내 아들 윤성의 것이로구나. 하나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버린 아이가 살아서 언젠가 무시무시한 칼날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그로부터 보름이 흘렀습니다. 윤호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고 설매는 아이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이제부터는 윤호라는 이름을 쓰시면 안 되옵니다. 그렇다면 소자는 어떤 이름을 써야 하나이까? 서기, 돌석자의 아이, 이 자를 쓰는 서기로 부르겠나이다. 돌처럼 단단하게 살아남으라는 뜻이옵니다. 윤호는, 아니 이제는 서기가 된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나이다. 소자는 이제 서기옵니다. 설매는 서기에게 국밥 배달 일을 시켰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국밥을 담아 지게에 지고 시장 상인들에게 돌아다니며 파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하던 서기였으나 점차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국밥 하나 주시옵소서. 서기 왔구나. 오늘도 일찍 나왔네. 상인들은 부지런한 서기를 귀여워했고 가끔씩 밥값에 덤으로 엽전 몇 푼을 더 주기도 했습니다. 서기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이 돈으로 책을 사야 하옵니다. 더 많이 공부해야 하옵니다. 어느 날 저녁, 서기가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자 설매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기, 오늘 시장에 수상한 사내들이 왔다 갔느니라. 수상한 사내들이라니요. 검은 옷을 입고 너를 찾는 듯 하더구나. 9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를 본 적 있느냐 물어보더라. 서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씨 부인께서 보내신 자객이옵니까? 그럴 것이옵니다. 아마도 내가 죽었는지 확인하려 온 듯하구나. 설매는 서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기, 이제는 정말로 조심해야 하느니라. 낮에는 얼굴을 가리고 다녀야 하고 밤에는 절대 밖에 나가서는 안 되느니라. 알겠나이다. 그날 밤, 설매는 서기를 불러 앉혔습니다. 서기, 사실 너에게 아직 보여주지 못한 것이 하나 있느니라. 설매는 부뚜막 뒤로 가서 솥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밑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것은 정씨 부인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 나를 몰래 부르셔서 맡기신 것이니라. 설매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깨끗하게 보관된 편지 한 통과 금비녀 하나, 그리고 작은 주머니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마마마의. 서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하니라. 부인께서 마지막 힘을 다해 쓰신 편지니라. 설매는 편지를 서기에게 건넸습니다. 서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내 아들 윤호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어미는 이미 이승을 떠났을 것이구나. 윤호야, 어미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박 씨가 나를 독살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미 어미의 몸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었단다. 하지만 어미는 두렵지 않았느니라. 다만 너를 두고 가야 한다는 것이, 너를 박 씨의 소나기에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이 견딜 수 없이 아팠단다. 윤호야, 이 금비녀는 내 외할아버님께서 어미에게 주신 것이니라. 언젠가 어려울 때 팔아 쓰거라. 그리고 이 주머니 안의 것은 절대 아무에게도 보여서는 안 된다. 때가 되면 너는 알게 될 것이니라. 윤호야, 어미는 너를 믿는다. 너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고 정의로운 벼슬아치가 될 것이니라. 박 씨에게 복수하려 하지 마라. 그보다 더 큰 사람이 되거라. 어미는 저 하늘에서 너를 지켜볼 것이니라. 사랑한다. 내 아들아. 서기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어마마마, 어마마마. 설매도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을 운 후 서기는 주머니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작은 옥패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옥패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부인께서 무슨 뜻으로 이것을 남기셨는지는 모르겠구나. 하지만 분명 중요한 것일 게다. 서기는 옥패를 꼭 쥐었습니다. 어마마마. 소자가 반드시 어마마마의 뜻을 이루겠나이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 어마마마를 자랑스럽게 하겠나이다. 그날 밤, 서기는 어머니의 편지를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달빛이 비쳐들었고 움막 안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따스하게 감돌았습니다. 서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낮에는 국밥을 팔고 밤에는 촛불을 켜고 글을 읽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서기야, 오늘은 북쪽 거리까지 가서 팔고 오너라. 알겠나이다. 설매 어머님. 서기는 이제 설매를 어머님이라 불렀습니다. 지게를 지고 시장을 돌 때면 상인들이 서기를 반겼습니다. 서기, 오늘은 국밥이 유난히 맛있구나. 감사하옵니다. 설매 어머님께서 정성을 다해 끓이신 것이옵니다. 내 말씨가 참 고우구나. 보통 아이들과는 다르네. 서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소자는 글을 배우고 있사옵니다. 허허, 국밥 파는 아이가 글을 배운다니. 신기한 일이로구나. 하나 서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남기신 편지에 적힌 대로 정의로운 벼슬아치가 되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수였습니다. 해가 지고 시장이 파하면 서기는 움막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설매는 늘 따뜻한 밥과 국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어머님, 소자가 오늘 번 돈이옵니다. 서기는 엽전을 내밀었습니다. 잘했구나. 이 돈으로 기름을 더 사야겠구나. 기름이옵니까? 그래. 내가 밤늦게까지 공부하려면 등잔 기름이 많이 드느니라. 설매는 자신의 옷을 기워 입으면서도 서기의 책과 기름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서기는 다락에 올라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남기신 사서삼경을 반복해서 읽었고 설매가 품팔이를 해서 구해온 과거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서기야,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마라.
눈이 나빠진다. 조금만 더 하겠나이다. 어머님. 서기의 눈은 글자를 쫓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 번 읽은 글은 거의 외워버리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설매는 다락 아래에서 바느질을 하며 서기를 지켜보았습니다. 정씨 부인, 도련님께서 이렇게 훌륭하게 잘하고 계시옵니다. 부디 하늘에서 지켜봐 주시옵소서. 어느 날 밤, 서기가 책을 덮고 내려왔습니다. 어머님, 소자가 한 가지 여쭈어도 되옵니까? 그러렴. 소자는 언제쯤 과거를 볼 수 있을까요? 설매는 서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기야, 과거는 15세가 되어야 볼 수 있느니라. 아직 6년이 남았구나. 6년.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소자는 6년 동안 더 열심히 공부하겠나이다. 그리하여 반드시 장원급제하여 어머님과 친엄마마마를 자랑스럽게 하겠나이다. 설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기야, 너는 정말 훌륭한 아이구나. 어머님, 소자가 과거에 급제하면 제일 먼저 어머님께 큰 집을 사드리겠나이다. 그리고 비단 옷도 해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리겠나이다. 설매는 서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님은 그저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것으로 족하단다. 그날 밤, 서기는 다시 다락에 올라가 책을 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환하게 비쳤고 그 빛을 받으며 서기는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아버님, 소자가 반드시 돌아가겠나이다. 당당한 모습으로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벼슬을 얻어 아버님을 찾고 가문을 되찾겠나이다. 움막의 작은 등불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았고 그 불빛 아래서 한 소년의 꿈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서기의 나이 12살이 되던 해 봄날이었습니다. 설매는 서기에게 약초를 캐러 가라는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서기야, 북쪽 산자락에 가면 황기가 많이 난단다. 그것을 캐다가 시장에 내다 팔면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느니라. 알겠나이다. 어머님, 서기는 광주리를 들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키가 제법 자란 서기는 이제 12살 소년답게 의젓해 보였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서기는 어제 익은 맹자의 구절을 되뇌었습니다.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그 사람에게 내리려 할 때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때였습니다. 저기 저 아이를 보라.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기는 재빨리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2명의 사내가 길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근처에 12살쯤 된 사내 아이가 있다고 하였느니라. 목 뒤에 붉은 점이 있다면 그 아이가 바로 이조참판댁 도련님이 틀림없소. 서기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박씨 부인께서 보낸 자객들이로구나. 서기는 숨을 죽이고 상황을 살폈습니다. 사내 둘은 검은 옷을 입고 허리에 칼을 찼습니다. 3년째 찾고 있는데 종적이 묘연하오. 혹시 진작에 죽은 것은 아니오. 그럴 리 없소. 박씨 부인께서 반드시 확인하라 하셨소. 시체를 보기 전까지는 돌아갈 수 없소. 서기는 재빨리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숨어 있으면 들킬 것이옵니다. 차라리 먼저 나서는 것이 나을 듯하옵니다. 서기는 광주리를 들고 태연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아저씨들, 길을 잃으셨나이까? 2 사내가 깜짝 놀라며 서기를 쳐다보았습니다. 너는 누구냐? 소자는 이 근처 마을에 사는 서기라 하옵니다. 약초를 캐러 왔나이다. 한 사내가 서기에게 다가왔습니다. 너, 목 뒤를 보자. 서기는 당황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내가 서기의 목덜미를 확인했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이 없구나. 사실 서기는 며칠 전 설매에게서 묘책을 들었습니다. 만약 수상한 자들을 만나면 목 뒤에 점을 흙으로 가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기는 매일 아침 목 뒤에 흙을 바르고 다녔던 것입니다. 너, 이 근처에 12살쯤 되는 다른 사내 아이를 본 적 있느냐? 서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글쎄요. 저희 마을에는 소자 또래 아이들이 많사옵니다. 누구를 찾으시는지. 목 뒤에 붉은 점이 있는 아이다. 아, 그런 아이라면. 서기가 입을 열자 두 사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디 있느냐? 작년 겨울에 그런 아이가 있었사옵니다. 하오나 병으로 죽었다 들었나이다. 뭐라? 마을 어른들이 산기슭에 묻어주었다 하옵니다. 거지 아이였다고. 두 사내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무덤이 어디냐? 저 너머 골짜기에 있사옵니다. 이름 없는 작은 무덤이라 찾기 어려울 것이옵니다. 한 사내가 서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너, 우리를 그곳으로 안내하거라. 소자는 약초를 캐야 하는데 엽전 10냥을 주마. 서기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나이다. 서기는 두 사내를 데리고 산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험한 길을 한참 오르자 사내들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이 녀석, 얼마나 더 가야 하느냐? 저기 저 바위 넘어옵니다. 바위를 돌아가자 깊은 낭떠러지가 나타났습니다. 서기는 재빨리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죄송하옵니다. 길을 잘못 들었나이다. 그 순간 발을 헛디딘 사내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이놈! 남은 사내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서기는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숲을 헤치고 가시덤불을 뚫고 온몸에 상처를 입으며 도망쳤습니다. 사내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멧돼지 덫이 보였습니다. 서기는 재빨리 덫을 피해 뛰어넘었고 뒤따르던 사내가 덫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으악! 서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움막에 도착했을 때 서기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서기야. 설매가 달려와 서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어머님, 자객들이 왔었나이다. 알고 있다. 이제 안전하다. 서기는 설매의 품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위기는 넘겼지만 서기는 깨달았습니다. 박씨 부인의 집념은 생각보다 무섭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서기는 이제 22살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키는 훌쩍 자라 당당했고 얼굴에는 학문을 닦은 선비의 기품이 흘렀습니다. 과거 시험일 아침, 설매는 떨리는 손으로 서기의 옷깃을 매만졌습니다. 서기야, 10년을 기다린 날이구나. 어머님, 소자가 반드시 급제하여 돌아오겠나이다. 서기는 어머니가 남긴 옥패를 품에 넣고 과거장으로 향했습니다. 수백 명의 선비들이 모여들었으나 서기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촛불 아래서 닦은 실력,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시험 문제가 내려졌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서기의 붓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듯 달렸습니다. 의의로다. 의로움 없는 다스림은 백성을 괴롭히는 폭정일 뿐이옵니다.
어머니께서 남기신 옥패에 새겨진 그 글자. 서기는 비로소 그 뜻을 깨달았습니다. 사흘 후 급제자 발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서기는 설매와 함께 대궐 앞 광장에 나갔습니다. 장원급제, 이석, 호명관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설매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정씨 부인, 도련님께서 해내셨나이다. 장원급제를 하셨나이다. 서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마마마, 친어마마마, 소자가 약속을 지켰나이다. 광장은 축하 인파로 가득했으나 서기의 귓가에는 오직 설매의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10년 전 눈 덮인 장터에서 죽어가던 자신을 살려준 은인, 친어머니보다 더 극진히 돌봐준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큰 집에 가서 사시옵소서. 아니다. 서기야. 나는 저 움막이면 족하다. 너만 잘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구나. 서기는 설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소자가 이조참판댁으로 돌아가야 하옵니다. 설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내 아버님을 찾아야 하느니라. 보름 후, 서기는 육품 벼슬인 예조좌랑에 제수되었습니다. 비록 낮은 벼슬이었으나 장원급제한 이의 앞날은 밝았습니다. 서기는 관복을 입고 10년 만에 이조참판댁 앞에 섰습니다. 대문은 여전히 웅장했으나 어딘지 모르게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누구시오? 문지기가 물었습니다. 예조좌랑 이석이라 하오. 참판 어른을 뵙고자 하오. 참판 어른께서는 병환으로 누워 계시오. 서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님께서 편찮으시다니. 박씨 부인을 뵙겠소. 잠시 후 박씨 부인이 나타났습니다. 10년 전보다 나이가 들었으나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어인 일로 오셨소. 좌랑 어른. 소인은 참판 어른께서 영남에 계실 때 그곳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사옵니다. 은혜를 갚고자 찾아왔나이다. 박 씨는 서기를 의심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시오. 하나 참판 어른께서는 지금 아무도 만나실 수 없소. 그렇다면 언제쯤? 글쎄요. 병환이 깊으시니. 서기는 박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거짓을 읽었습니다. 아버님께 무슨 일이 있구나. 서기는 공손히 절하고 물러났습니다. 하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기에게는 이제 계획이 있었습니다. 10년을 준비한 철저한 계획이. 대문을 나서며 서기는 다짐했습니다. 아버님, 소자가 왔사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히겠나이다. 서기는 참판댁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담장을 넘어 집안 곳곳을 둘러보았으나 아버지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랑채는 텅 비어 있었고 안채에는 박씨 부인과 그녀의 아들 윤성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대체 어디 계신 것이오? 어느 날 밤, 서기는 뒷마당 구석에 있는 낡은 별채를 발견했습니다. 담쟁이 덩굴이 뒤덮인 그곳은 마치 사람들이 일부러 잊으려 한 듯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서기는 조심스럽게 별채로 다가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이오? 내 아들 윤호는 어디 있느냐? 서기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 목소리, 13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참판 어른,
진정하시옵소서. 도련님께서는 이미 돌아가셨나이다. 박 씨 부인의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거짓말이오. 내 아들이 죽었다면 왜 장례도 치르지 않았소? 광증에 걸려 죽은 아이를 어찌 제대로 장사 지내겠나이까? 서기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박 씨는 아버지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언제까지 이곳에 가둬둘 작정이오? 참판 어른께서 눈이 보이실 때까지만이옵니다. 병이 나으시면 자연히 나가실 수 있사옵니다. 박 씨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기는 재빨리 창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작은 방 한가운데 초라한 이불 위에 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한때 의젓하고 위엄 있던 이조참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였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두 눈은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실명하셨구나. 서기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박 씨가 아버님의 눈까지 멀게 한 것이오. 윤호야, 윤호야.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고 계셨습니다. 내가 정말 죽었단 말이냐. 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서기는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나 참았습니다. 지금 모습을 드러내면 박 씨가 또 다른 계략을 꾸밀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서기는 설매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을 찾았나이다. 정말이냐? 하오나. 아버님께서는 별채에 갇혀 계시고 두 눈마저 보지 못하고 계시옵니다. 설매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박 씨, 그 독부가 어머님, 소자에게 계책이 있사옵니다. 서기는 품속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대궐에서 받은 명령서입니다. 왕께서 소자에게 특별한 임무를 내리셨나이다. 무슨 임무란 말이냐? 서기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암행어사. 소자가 암행어사로 제수되었나이다. 설매는 깜짝 놀라 입을 막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하옵니다. 소자가 이조참판댁의 비리를 조사할 명분이 생긴 것이옵니다. 서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박 씨 부인, 이제 당신의 모든 죄를 밝혀내겠소. 아버님을 유폐한 죄, 소자를 죽이려 한 죄, 그 모든 것을. 사흘 후, 서기는 어사복을 입고 마패를 차고 다시 이조참판댁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왕의 명을 받은 암행어사 앞에서 박 씨의 거짓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서기는 대문을 크게 두드렸습니다. 암행어사 출두. 그 외침과 함께 13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암행어사의 출두 소식에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 씨 부인은 창백한 얼굴로 서기를 맞이했습니다. 어사나리, 저희 집에 무슨 일로 오셨나이까? 이조참판 어른의 안부를 여쭙고자 하였소. 참판 어른께서는 병원으로 누워 계시옵니다. 서기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뵙겠소. 박 씨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은 뵐 수 없사옵니다. 암행어사의 명령을 거역하시겠소. 결국 박 씨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기는 별채로 향했고 13년 만에 아버지와 마주했습니다. 누구시오? 소인은 암행어사 이석이라 하옵니다.
아버지는 서기의 목소리를 듣고 몸을 떨었습니다. 그 목소리,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서기는 눈물을 참으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소자옵니다. 윤호옵니다. 하나 아직은 밝힐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녁, 박씨 부인은 서기를 위한 연회를 열었습니다. 어사 날이 저희 집안을 의심하시는 듯하여 마음이 불편하옵니다. 이 술 한 잔으로 오해를 푸시옵소서. 박씨는 직접 술잔을 따라 서기에게 건넸습니다. 서기는 술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옆에서 시중을 들던 어린 여종이 술잔을 쏟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술이 서기의 옷에 쏟아졌습니다. 이 못난 것이. 박씨가 여종을 때리려 하자 서기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괜찮소. 실수는 누구나 하는 법이오. 여종은 고개를 조아리며 물러갔습니다. 박씨는 다시 술을 따랐습니다. 다시 한 잔 올리겠나이다. 서기가 술잔을 받으려는 순간 아까 그 여종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날이 옷을 갈아입으셔야 하옵니다. 제가 안내하겠나이다. 박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감히. 하나 서기는 여종을 따라 일어났습니다. 잠시 실례하겠소. 방으로 안내한 여종은 문을 닫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날이 그 술에 독이 들어 있었나이다. 서기는 놀라 여종을 쳐다보았습니다. 소녀는 차마 그럴 수 없었나이다. 박씨 부인께서 준비한 독주옵니다. 소녀가 미리 바꿔치기 하였나이다. 서기는 채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도우는 것이오. 채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녀의 어머니는 정씨 부인을 모시던 몸종이었나이다. 그렇다면 너는 나리께서 도련님이심을 이미 알았나이다. 채령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련님, 박씨 부인은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챘나이다.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 나에게는 계책이 있소. 그날 밤 박씨 부인이 보낸 자객 셋이 서기의 방으로 침입했습니다. 하나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대신 관아의 포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암행어사의 명에 따라 너희를 체포한다. 박씨의 계략은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고 이제 그녀의 발목은 점점 좁혀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밤 채령은 서기를 뒷동산으로 불러냈습니다. 날이 소녀가 고백할 것이 있나이다. 달빛 아래 채령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박씨 부인께서 소녀를 나리 곁에 보낸 것은 나리를 감시하고 죽이기 위함이었나이다. 서기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작하고 있었소. 처음에는 소녀도 박씨 부인의 명을 따를 생각이었나이다. 소녀의 어머니는 박씨 부인께 빚을 지고 있었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나이다. 채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오나 나리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소녀는 깨달았나이다. 나리께서 정령 정의로운 분이심을 그리고 정씨 부인의 아드님이심을 어찌 나를 알아보았소. 어머니께서 생전에 말씀하셨나이다. 정씨 부인의 아드님께는 목 뒤에 붉은 점이 있다고. 그분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채령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리께서 처음 저택에 오셨을 때 소녀는 몰래 나리의 목 뒤를 확인했나이다. 흙으로 가려져 있었으나
씻은 후 점을 보았나이다. 서기는 채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대가 목숨을 걸고 나를 지켜준 은혜, 평생 잊지 않겠소. 도련님, 소녀에게는 더 중요한 정보가 있나이다. 채령은 품속에서 낡은 종이 쪽지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박씨 부인이 주고받은 편지옵니다. 소녀가 몰래 베껴 적은 것이옵니다. 서기는 촛불을 켜고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정녕 그러하옵니다. 박씨 부인은 참판 어른의 눈을 멀게 하기 위해 매일 밤 음식에 독초를 조금씩 넣었나이다. 3년에 걸쳐 서서히 시력을 잃게 한 것이옵니다. 서기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옵니다. 박씨 부인은 참판 어른의 인장을 위조하여 가문의 재산을 빼돌리고 있나이다. 이미 절반 이상이 박씨의 친정으로 넘어갔나이다. 증거가 있소. 소녀가 위조 인장을 숨겨두었나이다. 그리고 장부도 베껴 적었나이다. 채령은 다시 품속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위조 인장과 장부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기는 채령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이토록 위험한 일을 하였소. 들키면 목숨을 잃을 텐데. 채령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소녀의 어머니는 정씨 부인께서 돌아가신 후 슬픔을 이기지 못해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나이다. 그때 박씨 부인이 소녀를 거두었으나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소녀를 이용하기 위함이었나이다. 채령은 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소녀는 늘 생각했나이다. 어머니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정씨 부인과 도련님을 위해 소녀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채령, 나리, 아니, 도련님. 소녀는 도련님을 처음 뵈었을 때부터 마음속에 담아두었나이다. 채령의 고백에 서기는 놀랐습니다. 나는 한낱 거지 출신이요. 그대와는 어울리지 않소. 아니옵니다. 도련님은 명문가의 적장손이시며 이제 암행어사이시옵니다. 소녀야말로 천한 몸종의 딸일 뿐이옵니다. 서기는 채령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신분이 무슨 상관이요. 그대는 나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요.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씨 부인의 최후 발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나 이제 서기에게는 든든한 동지가 생긴 것입니다. 사흘 후 서기는 박씨 부인을 불러 신문했습니다. 박씨, 그대가 참판 어른의 재산을 횡령했다는 증거가 있소. 박씨는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웃었습니다. 어사나리,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저는 참판 어른을 지극정성으로 모셨나이다. 그렇다면 이 장부는 어찌 된 것이오? 서기가 채령이 건넨 장부를 펼쳐 보이자 박씨의 얼굴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하나 곧 태연한 표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장부는 위조된 것이옵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는 것이옵니다. 증인이 있소. 증인이라면 누구옵니까? 서기가 손을 들자 채령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직접 박씨 부인의 방에서 장부를 베껴 적었나이다. 박씨는 채령을 노려보았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것, 내가 거두어 키웠거늘 이렇게 배신을 하다니. 배신이 아니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옵니다. 그때 박씨의 아들 윤성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어사나리, 서재에서 큰일이 났나이다. 모두가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서재 책장 뒤에서 낡은 상자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놀라운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역모를 계획한 듯한 편지들, 왕실을 비방하는 글들, 그리고 서기의 이름이 적힌 문서들. 이것이 어찌 된 일이오? 서기는 경악했습니다. 박 씨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사나리, 아니, 이성나리. 이제 누가 역모를 꾸민 것인지 명백하지 않소이까. 이것은 함정이요. 내가 쓴 것이 아니요. 그렇다면 어찌하여 나리의 이름이 적혀 있소이까. 그리고 이 상자는 나리께서 머무신 객실 옆 서재에서 발견되었소. 박 씨는 품속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나리께서 역적들과 주고받은 편지라 하옵니다. 벌써 관아에 고발장을 넣었나이다. 서기는 순간 위기를 깨달았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오히려 서기를 역모로 몰아가려는 것이었습니다. 박 씨, 그대의 간계가 통할 것 같소. 서기는 오히려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소. 무엇을 안다는 것이오? 그대가 이 상자를 며칠 전에 몰래 서재에 숨겨놓은 것을. 박 씨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서기는 손뼉을 쳤습니다. 그러자 관아의 포졸들이 한 사내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이놈이 누구인지 아시오? 박 씨는 그 사내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자는 그대가 고용한 문서 위조범이요. 이미 모든 것을 자백했소. 사내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박 씨 부인께서 은자 100냥을 주시며 어사나리를 역모로 몰 문서를 만들라 하셨나이다. 박 씨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요. 저자가 거짓을 말하는 것이요. 서기는 천천히 박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씨, 그대의 죄는 이것만이 아니요. 참판 어른을 독살하려 한 죄, 나를 죽이려 자객을 보낸 죄, 모두 밝혀질 것이요. 박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3년간 쌓아온 거짓의 성이 마침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 서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는 것을. 박 씨가 주저앉은 그 순간, 서기는 품속에서 황금빛 마패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이석, 왕명을 받들어 출두하노라. 마당에 있던 모든 이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 씨도 어쩔 수 없이 땅에 엎드렸습니다. 어사나리, 이것이 무슨... 박 씨, 내가 그저 과거에 급제한 선비인 줄 알았소. 서기는 또 다른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왕의 어보가 찍힌 밀명서였습니다. 소인은 장원 급제한 날, 대궐로 급히 불려갔소. 전하께서 직접 소인에게 명하셨소. 이조 참판댁의 비리를 낱낱이 밝혀내라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소. 참판 어른께서 영남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계신 것, 박 씨 그대가 권력을 농단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서기는 박 씨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참판 어른의 적자를 죽이려 했다는 것까지. 박 씨는 고개를 들어 서기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리께서는 처음부터 그러하오. 소인은 처음부터 이 집안의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온 것이오. 서기는 천천히 박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오나 소인은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소. 바로 내 친아버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무슨 말씀이오? 서기는 갓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목 뒤를 드러냈습니다. 흙으로 가려졌던 붉은 점이
또렷이 보였습니다. 소인은, 아니, 소자는 이윤호입니다. 참판 어른의 적자. 그대가 13년 전 죽이려 했던 바로 그 아이옵니다. 박 씨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소자는 살아남았소. 은인의 도움으로 목숨을 부지했고 13년을 준비하여 이 자리에 섰소. 서기는 마패를 박 씨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제 그대의 모든 죄를 밝히겠소. 참판 어른을 독살하려 한 죄, 소자를 죽이려 한 죄, 가문의 재산을 횡령한 죄, 그리고 영모를 꾸민 죄까지. 그때 별채에서 아버지가 하인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 윤호냐? 정녕 내 아들 윤호냐? 서기는 달려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버님, 소자옵니다. 윤호가 돌아왔나이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서기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얼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윤호야, 정말 내가 살아있었구나. 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아니옵니다. 아버님, 소자가 늦었나이다. 부자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13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설매도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씨 부인, 도련님께서 아버님을 찾으셨나이다. 이제 모든 것이 바로잡힐 것이옵니다. 박 씨는 그 광경을 보며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습니다. 13년간 쌓아온 권력도, 거짓으로 만든 부귀영화도 이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이었습니다. 서기는 아버지를 부축하며 포졸들에게 명했습니다. 박 씨를 포박하라. 그리고 이 집안에서 박 씨와 한패였던 자들을 모두 찾아내어 관하로 압송하라. 정의의 칼날이 마침내 악의 목을 겨누었습니다. 사흘 후 한양관하에서 박 씨에 대한 정식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관찰사와 형조판서까지 참석한 대규모 재판이었습니다. 박 씨, 그대는 참판 어른을 독살하려 한 죄, 적자를 죽이려 한 죄, 재산을 횡령한 죄로 이 자리에 섰소. 할 말이 있소. 박 씨는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소녀는 억울하옵니다. 모두 거짓 증언이옵니다. 소녀는 참판 어른을 지극정성으로 모셨나이다. 그렇다면 이 독초는 무엇이오? 서기가 작은 병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그대의 방에서 발견한 독초입니다. 매일 조금씩 먹이면 서서히 시력을 잃게 하는 독이요. 그것은 누군가 소녀를 모함하려 심어놓은 것이옵니다. 박 씨는 여전히 잡아떼었습니다.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을 부르겠소. 문이 열리고 설매가 당당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박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는 소부는 설매라 하옵니다. 13년 전 이조 참판댁에서 정씨 부인을 모시던 몸종이었나이다. 설매는 품속에서 낡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소부는 13년 전 박 씨 부인께서 도련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우연히 들었나이다. 보따리를 풀자 그 안에는 여러 증거물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박 씨 부인께서 사내들에게 준 은자옵니다. 소부가 몰래 챙겨두었나이다. 은자에는 이조 참판댁의 표시가 새겨져 있나이다. 서기가 은자를 받아 들어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참판댁의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박 씨 부인께서 도련님을 버리라 명령한 편지옵니다.
설매는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에는 박 씨의 필체로 아이를 깊은 산속에 버리고 오라. 절대 살아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 씨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것은 위조다. 내가 쓴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필적 감정을 하겠소. 형조 판서가 박 씨에게 붓을 건넸습니다. 같은 문장을 써보시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았으나 도저히 다른 필체로 쓸 수 없었습니다. 필적이 일치하오. 형조 판서의 선언에 박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설매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씨 부인께서 돌아가시기 전 소부에게 주신 편지옵니다. 편지를 펼치자 정씨 부인의 섬세한 필체가 드러났습니다. 설매야,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박 씨가 나를 독살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 이미 늦었구나. 내 몸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망가졌다. 설매야, 이 편지를 증거로 남긴다. 박 씨가 내게 먹인 독초의 이름은 천남성이다. 매일 밤차에 조금씩 타서 먹였다. 내가 죽거든 이 편지로 박 씨의 죄를 밝혀다오. 그리고 내 아들 윤호를 부디 지켜다오. 관아가 숙연해졌습니다. 형조 판서는 편지를 받아 읽어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 씨,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소. 정씨 부인을 독살한 죄. 그 증거가 명백하오. 박 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소녀가 잘못했나이다. 드디어 자백이 나왔습니다. 소녀는 그저 내 아들을 가문의 후계자로 만들고 싶었을 뿐이옵니다. 정씨 부인께서 너무 총애를 받으시고 윤호 도련님이 너무 똑똑하여 내 아들이 설 자리가 없었나이다. 서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어린아이를 죽이려 했단 말이오? 박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조 판서가 나무 판결문을 내렸습니다. 박 씨, 그대는 정씨 부인을 독살한 죄, 참판 어른을 독살하려 한 죄, 적자를 살해하려 한 죄로 사형에 처하노라. 관아 안의 모든 이들이 숙연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매는 서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씨 부인, 마침내 원수를 갚았나이다. 도련님께서 정의를 세우셨나이다. 13년간의 악행이 마침내 심판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씨의 처형이 집행된 후 서기는 아버지와 함께 별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윤호야, 아버지가 13년을 이곳에 갇혀 지내며 늘 내 생각만 했단다. 아버님,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옵니다. 서기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구석에는 아버지께서 쓰시던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서기의 눈에 익숙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낡은 상자 속에서 반쯤 부러진 노수저 하나가 나왔습니다. 13년 전 어린 윤호가 국밥을 구걸할 때 들고 있던 바로 그 노수저였습니다. 아버님, 이 노수저가 어찌 여기에 있나이까? 아버지는 노수저를 더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내 친어머니께서 내게 주신 것이란다. 어마마마께서요? 그래, 내가 5살 되던 해 어머니께서 그 노수저를 주시며 말씀하셨지. 이것을 평생 간직하라고. 서기는 노수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부러진 부분이 이상하게 매끄러웠습니다. 마치 일부러 잘라낸 것처럼. 아버님,
이 노수저가 부러진 것이 아니라 원래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옵니까? 그렇단다. 사실 그것은 노수저가 아니란다. 아버지는 서기의 손을 이끌어 자신의 서랍으로 안내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아버지는 또 다른 반쪽을 꺼냈습니다. 이것과 맞추어 보거라. 서기는 떨리는 손으로 두 조각을 맞추었습니다. 딸각. 두 조각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노수저의 손잡이 부분이 열리며 그 안에서 작은 열쇠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문의 비밀 금고를 여는 열쇠란다. 내 외할아버님께서 내 어머니께 주셨고, 어머니께서는 만약을 대비하여 둘로 나누어 보관하셨지. 서기는 열쇠를 꼭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쇠로 여는 금고는 가문의 진짜 재산이 숨겨진 곳이란다. 박 씨가 횡령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재산뿐, 진짜 중요한 것들은 모두 그 금고 안에 있단다. 서기는 아버지를 모시고 사랑채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을 옮기자 벽 뒤에 작은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서기는 열쇠를 구멍에 넣었습니다. 철컥. 문이 열리며 그 안에는 상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버님, 이 안에는 우리 가문 3대의 재산과 그리고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단다. 서기는 첫 번째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금괴와 은자가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 상자에는 토지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자를 열었을 때 서기는 숨이 멎었습니다. 안에는 왕실에서 하사한 교서들과 선대 임금께서 직접 쓰신 글씨, 그리고 가문의 공운을 기록한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것들은 우리 가문이 나라를 위해 한 일들의 증표란다. 내 어머니께서는 이것들만큼은 절대 박 씨에게 넘겨주지 않으려 하셨단다. 서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13년 전 굶주림 속에서 꼭 쥐고 있던 노수저가 단순한 구걸 도구가 아니라 가문의 명예와 재산을 지키는 열쇠였다는 것을, 어머니께서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어마마마, 소자가 이제야 어마마마의 뜻을 깨달았나이다. 서기는 노수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 작은 노수저 안에 어머니의 사랑과 지혜가, 그리고 가문의 미래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서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윤호야, 이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란다. 내가 잘 지켜서 우리 가문의 명예를 이어가거라. 명심하겠나이다. 아버님,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봄이 온 것입니다. 1년 후, 서기는 예조좌랑에서 승진하여 사헌부 지평이 되었습니다. 왕께서는 서기의 공로를 높이사 더 높은 벼슬을 내리려 하셨습니다. 하나 서기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전하, 소신은 이제 아버님을 모시고 싶사옵니다. 13년을 떨어져 지낸 시간을 이제는 함께 보내고 싶나이다. 왕은 서기의 효심에 감동하여 관직을 유지하되 한양에 머물도록 허락했습니다. 서기는 이조참판댁을 정리하고 아버지와 설매, 그리고 채령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윤호야, 내가 정말 국밥집을 다시 연다는 것이냐? 아버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아버님, 소자를 살려준 것이 국밥 한 그릇이었나이다. 이제 소자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하고 싶나이다. 설매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도련님, 소부가 도와드리겠나이다. 시장 한복판에 새로운 국밥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현판에는 이이국밥이라는 글씨가 걸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남기신 옥패에 새겨진 바로 그 글자였습니다. 개업 첫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암행어사께서 여신 국밥집이라더군. 허허, 벼슬아치가 국밥을 판다니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세. 서기는 손수 국을 끓이고 설매는 밥을 짓고 채령은 손님을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으나 입구에 앉아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시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드시고 가시게. 점심때가 되자 한 떨렁거지 아이가 국밥집 앞에 섰습니다. 13년 전 서기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저씨, 제발 국밥 한 수저만 주십시오. 서기는 아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이리 오너라. 배불리 먹거라.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국밥을 먹었습니다. 서기는 그 모습을 보며 13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해가 지고 장사를 마친 후 서기는 가족들과 함께 국밥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아버님, 한 그릇 드시옵소서. 고맙구나. 윤호야, 설매 어머님, 어머님께서 끓이신 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나이다. 설매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소부가 도련님을 처음 뵌 날이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훌륭하게 잘하셨으니 정씨 부인께서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나이까. 채령이 서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리, 아니, 서방님,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하옵니다. 서기는 가족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혈육인 아버지, 어머니처럼 자신을 키워준 설매,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준 채령, 이들이 바로 자신의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소자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옵니다. 금은 보화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이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그 별빛 아래 한때는 거지였던 소년, 이제는 의로운 벼슬아치가 된 청년, 그리고 다시 국밥집 주인이 된 한 남자가 가족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사랑과 정의, 그리고 진정한 행복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제발 국밥 한 수저만 주세요의 이야기를 모두 마칩니다. 거지 소년 윤호가 암행어사가 되어 정의를 바로 세우고 가족을 되찾는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윤호처럼 13년을 기다릴 수 있으셨을까요? 그리고 서기처럼 높은 벼슬을 버리고 국밥집을 선택할 수 있으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